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는 매일 찾아와 형님, 아우 하며 굽신거립니다. 당신의 돈과 시간을 자기 것처럼 쓰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지요. 그런데 당신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거나 부탁을 딱 한 번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안면몰수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야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자들을 보며 아침과 저녁이 다른 소인배라 칭했습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진심은 통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내간과 쓸개를 다 빼주며 헌신합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내 쌈짓돈을 털어 도와주고 지인이 부탁하면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들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힘들 때 똑같이 도와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밥을 살 때는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내가 퇴직하고 힘이 빠지고 돈이 떨어지니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개 중에는 그냥 떠나는 것으로 모자라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옛날 같지 않다, 한물 같다며 내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내가 베푼 100번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서운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해서 원수가 됩니다. 밤잠을 설치며 억울해하고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 덕이 부족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사람의 본성을, 특히 야박한 사람의 특징을 너무 늦게 알았을 뿐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 선생도 당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잘 나가던 관료 시절 그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수많은 제자와 벗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믿었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패족이 되어 유배지로 쫓겨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스승을 모함하여 자신의 출세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며 그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일까요?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원래 관계라는 것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갈대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는 그 기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야박한 사람은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나를 섬기더라도 그들은 결국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다. 여기서 핵심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계의 기준이 신의가 아니라 이익과 기분에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간도 빼줄 듯 하다가 기분이 수틀리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원래는 착한데 욱해서 그래라고 변명해 주지만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변덕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매일 찾아오던 지인이 막상 갚을 때가 되니 전화를 피하고 오히려 화를 내지 않던가요? 이것이 바로 야박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기능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인연을 맺는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인연을 가볍게 맺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경고합니다.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안다. 곡식이 자라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찰나의 순간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술 한 잔 마시고 형님 동생하며 의형제를 맺습니다. 이렇게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 비밀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스쳐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삼으려 하면 정작 소중한 인연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인간관계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통장의 잔고와 같습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낭비하면 정작 내 배우자, 내 자녀, 정말 아껴야 할 오랜 친구에게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인맥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이 남았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배신당할 확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한 사이일수록 어렵게 대하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끊임없이 예의와 조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근 불가원의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타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우리는 보통 친해지면 허물 없이 지내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무례해지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그러니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비밀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둘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난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가장 따뜻하고 오래갑니다. 셋째, 상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냉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핸드폰을 켜십시오. 그리고 최근 1년간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 만나고 오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의 번호를 과감히 지우십시오.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번호를 지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덜어집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키지 않는 모임, 무리한 부탁에 대해 다음에 보자라고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지금은 어렵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진짜 내 사람은 거절해도 이해해 주지만 가짜 인연은 거절하는 순간 떠나갑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걸러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 자신과 친해져야 남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겁날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는 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자식처럼 키운 직원에게 배신당해 가슴을 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의 진심을 받을 그릇이 못 되었을 뿐입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배신한 사람들은 그냥 내 인생에서 치워야 할 오물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세, 70세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사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그리고 나 자신을 가장 믿어라.
홀로 있어도 흐트러짐이 없는 단단한 노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인간관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뼈아프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한 부모가 자식 인생을 망친다.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이것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자식이라고 다 믿고 말했다가 노후에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고 내 노후도 지키는 현명한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인생의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